윤석열이 구속 52일 만에 풀려났다. 온갖 법기술을 동원하여 사사건건 11건 끝에 이루어낸 그들만의 승리이지만 우리는 왜 하필 탄핵 판결문이 나올 지금 이 시점에 윤석열이 감옥에서 나와야 하는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구속 취소는 짧게 말해서 구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구속실질심사 기간을 기존의 일자 수계산하는 방식을 깨고 시간 계산 방식으로 처리한 최초의 판결이다. 다시 말해서 법원이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지켜왔던 날짜 수로 계산이라는 법문까지 뒤집어 엎고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서 없는 논리를 동원하여 풀어줬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왜 윤석열에게만 이렇게도 친절한 법원이 되었을까? 그건 사실 아주 간단한 이치로 설명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인원들은 그 대부분이 그들만의 인적 네트워크로 모두 연결되어 있다. 법을 지키는 법조계에서 근무한다고 하지만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이심전심, 나의 친구 그리고 친구의 친구, 선후배 등으로 얼기설기 엮여져서 아무리 올바른 잣대로 판결을 한다고 하지만 진실은 그와 같지 않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다. 사실상 전대미문의 해괴망측한 판결을 가지고서 윤석열이 구속 취소를 받아냈지만 여기에서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검찰의 행태이다. 온 국민이 뻔히 알고 있는 내란 행위의 주범 윤석열을 재구속하기 위한 항고를 하기는커녕 바로 이튿날 검찰총장 심우정을 필두로 검찰은 즉시 항고 포기 및 석방지휘를 통해서 결국 윤석열을 풀어줬다. 인신 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고 그러한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여 집행정지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조치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즉시 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킬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내부에서 윤석열 구속에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수본이 검찰 지휘부와 갈등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한몸이고 갈등설 역시 국민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언론 플레이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지금 윤석열이 풀려나야 했을까? 이제는 헌법까지 부정하고 헌재를 겁탈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적 행태가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저 넋을 놓고 순진하게 바라만 봐서는 안 될 일인 것 같다. 윤석열은 근거 없는 계엄령으로 민주국가 최고 존엄인 국회를 침탈했다. 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인 선관위도 거침없이 침탈을 자행했고 해서는 안 될 국민 분열 조장과 폭동을 사실상 사주했다고 보여진다. 누가 보더라도 이번 탄핵 심판에 대해서 윤석열이 기각 판결문을 받아들고 원대 복귀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탄핵 심판에 대한 최후 변론까지 마친 상태에서 헌재 측에서의 결론은 이미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고 또한 정치권에서도 100% 인용이라는 이야기가 자주 들리는 것을 보면 윤석열은 탄핵 인용이 될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내용은 법조계 사람들이라면 누구보다도 더 빠르게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고 이건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나 윤석열 본인에게도 신속하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은 사실상 선고만 남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만 했을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검찰의 내란 개입이다. 만약 이에 대한 사실을 뒷받침해줄 명백한 증거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검찰은 폭파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검찰이 이러한 이유로 치명상을 얻게 된다면 이는 또한 차후의 윤석열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그를 비호해줄 권력적 조직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상황은 검찰 출신 윤석열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며 검찰 역시 윤석열과 함께한 내란에 대한 단죄뿐만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검찰의 정치적 활동 그리고 오랜 동안 썩어왔던 부정부패가 한순간에 수술대에 올려지는 참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심지어는 검찰 조직의 존립 자체에 큰 파국을 맞이할 상황에 놓여질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검찰 출신 윤석열은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검찰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검찰총장 심우정은 검찰 조직을 지켜내야 한다는 나름의 사명과 함께 검찰 조직의 붕괴가 본인에게도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무엇보다도 지금은 검찰을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검찰은 내란에 개입된 증거가 들어있을 것으로 보이는 내란폰 서버를 지금까지 압수수색할 수 없었던 것이고 또 서버를 지키는 경호차장 김성훈도 구속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미 비화폰이 1000여 대 불출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과연 이 엄청난 수의 비화폰 중 상당수가 검찰 쪽의 인원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상황이다. 만약 비화폰 서버가 온전히 확보된다면 검찰의 내란 개입이라는 초유의 파국적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과 검찰에게 시급한 것은 바로 증거인멸일 것으로 보인다.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정부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렇게 되면 증거에 대한 인멸이 다소 자유롭지 못하고 확실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윤석열과 검찰은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아직은 현직일 때 그리고 직무가 배제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목도했듯이 윤석열의 명령은 아직도 멀쩡하게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권한대행을 통해서 거의 모든 업무가 윤석열의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을 때 그들의 원하는 증거인멸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방법만이 유일하게 윤석열의 내란과 검찰을 분리해 낼 방법이고, 이러한 일을 하려면 우선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예상하기에 그 시간은 일주일 정도일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탄핵 심판 판결은 예정된 기일을 훨씬 지나서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그동안 시간 끌기와 억지 주장으로 끝까지 헌법과 국민과 국가를 위협했던 윤석열은 그 마지막까지도 가지고 있는 법 기술을 동원하여 대한민국을 우롱하는 중이다. 대한민국 입법부를 우롱하며 몽리를 부리는 국민의힘과 그들만의 리그로 변해버린 사법부, 그리고 검찰 출신 윤석열이 장악한 독재적 행정부에 의해서 끝없이 대한민국호는 추락하고 있다. 이를 눈앞에서 보고 있는 국민들은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정말로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다. 대외적 신임도는 물론이고, 윤석열과 윤석열의 계엄으로 무너져 내린 경제 상황, 그리고 국민의 분열이 가져온 재앙적 시국을 타파하기에는 참으로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이다. 이제라도 하루빨리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 빠른 윤석열 탄핵 인용이고, 내란과 내란 주요 세력의 단죄를 시작으로 이에 부안해동한 반국가 세력들의 청산, 그리고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대한민국을 갉아먹은 검찰의 해체, 그리고 국민의힘 해체 등을 통한 제대로 된 민주주의 대한민국 올바로 세우기, 그리고 사법부 개혁을 통해서 헌법과 법치주의가 살아 숨쉬는 깨끗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 이것들을 발판으로 삼아야만 대한민국호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다. 만약 지금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고쳐내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부패와 퇴보를 거듭하고 선진국의 반열은커녕 국가 존립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어려운 총체적 난국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서 썩어 문드러진 상처를 도려내는 일이 그 첫 번째임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만 하고, 이를 기피하거나 어줍잖은 화해라는 단어로 덮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제대로 된 초석은 닦아놓는 것이 기성세대들이 지금 해내야만 할 사명인 것이다. 논리적인 정치생활 정치캠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